첫 번째 이슈입니다.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는 25일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먼저 갔다가 우리나라를 와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오늘 그래서인지 중국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, 화장품 면세점주들 다 잘 가고 있어요, 전문가님. 앞으로 어떨 거라 보세요? 일단은 방한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또 방한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네. 또 이어진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.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실 이제 연내에 계속 방한한다 했는데 맞아요.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예. 지속적으로 좀 연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쵸. 또 그 얘기가 이제 한 번 나온 게 아니면 여러 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왕이 부장이 다시 오는 것 자체도 오기로 하기로 한 것도 이제 그러한 좀 흐름들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게 또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. 당연히 또 그 기대감이 또 빠지면서 주가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또 테마가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화장품, 면세, 게임, 엔터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최근에 움직임들이 좀 다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만약에 왕이 부장이 오게 되게 됐을 때는 화장품주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가장 괜찮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연말 쇼핑 시즌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나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을 떠올리실 텐데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작년에도 광군제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 이제 최대 실적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한 바도 있고요. 이번엔 또 광군제가 하루로 진행한 게 아니라 두 번의 기간 또 나눠서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수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고 또 코로나19로 한동안 굉장히 좀 수요가 악화가 됐었기 때문에 분명 눌린 심리들이 있을 거고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생필품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질병이 좀 퍼졌을 때 못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오늘장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래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좀 잘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제 중국 판호와 좀 연관을 해서 좀 진행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웹젠이나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중국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NC소프트나 이런 대형주들도 당연히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로 좀 이제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미 대한항공, 아시아나 인수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단기적으로 좀 한번 백신 때문에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. 그래서 만약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로 좀 노린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화장품이나 게임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면세 같은 경우는 이제 따이공이 지속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이 잘 가면 면세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면세에서 화장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이 가면 이제 면세는 알아서 따라가기 때문에 화장품주 보시면서 이제 면세는 그냥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면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호텔신라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단기 갭을 만들어 놓고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한 우려들은 좀 있다.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방한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든에 대한 그런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좀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중 관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좀 수혜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60% 이상이 좀 중국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차트를 좀 빠르게 보면요.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아모레지도 마찬가지 아모레지도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죠.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무겁기 때문에 그나마 좀 두 개 중에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좀 저가 라인이고 또 이제 가격대도 생활건강보다는 훨씬 더 좀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NC소프트 같은 관련된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좀 눌렸다가 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메우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
체크했습니다.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하는지,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짚어드렸습니다. 자, 빠르게 다음 이슈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SK, LG 등 국내 대형 지주사들의 주가가 긴 조정을 마치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계열사 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배당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요즘 조금 힘을 내고 있는데 많이 있잖아요. 대형 지주사들 전문가님.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? 일단은 저는 이제 최근에 봤을 때는 이제 하나나 두산, SK 이런 종목군들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. 보는데 원래 이제 지주사가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지주사는 이제 자회사들의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. 근데 네. 이제 그런 부분이 특히나 두산 같은 거 봤을 때도 두산 중공업이나 두산 퓨얼셀이나 이런 종목도 엄청나게 막 잘 움직이고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잘 움직이는데 결국엔 지주 관련된 이런 회사들은 잘 안 움직였거든요.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들은 좀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주사는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저평가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연말 시즌에는 아무래도 배당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좀 지주사 관련된 부분들은 배당에 대한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자회사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지주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반영이 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이러한 좀 심리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가격대까지 왔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좀 빠르게 차트를 보면 일단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중간 부분에서 윗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횡보를 하거나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하나를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, 그러니까 본주는 조금 느리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주사 좀 투자하시려면 차라리 우선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뚫고 올라가려면 이 위에 박스권 라인 부분을 좀 뚫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산 같은 경우도 좀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이 라인을 좀 뚫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 만약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면 요게 요 라인 부분까지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물론 배당이나 이런 거 보시려면 끝까지 끌고 가셔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일단 이제 그런 저평가에 대한 시선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화, 두산 이러한 대형 지주사들 또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설명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